저는 똑똑한 사람이 되게 좋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교육을 하는 네네. 일을 하다 보니까 왜 강사님들 다 그렇잖아요. 지식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만 보고 결혼했어요. 네, 지금도 아주 똑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ITM-베이지 교육연구소장 박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의상 보고 한참 웃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근데 약속도 안 했는데. 정말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서로 옷 갈아입고 나와서 헐. 무당벌레 컨셉. 그러니까 아니 무당벌레 컨셉도 그런데 네. 서로 이렇게 그 바탕 그 컬러랑 포인트 컬러를 서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요. 우린 또 이런데 의미 부여 되게 잘하잖아요. 오늘 또 말하고자 하는 또 주제가 그러니까. 반쪽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 반쪽인 거야. 의미 부여 진짜 잘한다. 커플룩. 오늘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음. 연애, 결혼. 저희는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니까 네. 이제 이 궁합이 어떻게 해서 맞춰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해드릴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남녀 간의 성격 궁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애하고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성격에 관련된 그 교육을 많이 다니면서 교육생분들한테 들었던 질문 베스트 4개를 뽑아왔어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을 지금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의 성격은 변하나요? 네. 진짜 질문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자 사람의 성격은 변한다 안 변한다 자 손 들어볼까요? 이런 걸 한번 해보면 대부분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이것에 굉장히 좀 포커싱이 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질하고 성격은 다르다. 네, 그래서 기질이라는 거는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타고난 그 사람의 어떤 기품과 성질 이라는 뜻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기질은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적인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격이라는 거는 기질에 어떤 환경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떻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뭐 지역적인 특색,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좀 붙여진 것들이 성격이에요. 그래서 기질은 정말 변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성격은 환경에 따라서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성격이 되게 많이 변한 케이스니까. 변하셨어요? 굉장히 낯가림도 심했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예요. 어머, 네. 진짜요? 학교에서도 친한 친구들만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방송국 아나운서 됐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다 놀랬어요. 아, 어떻게 그걸 했을까? 그 조용한 그 친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꿈틀대는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으셨나 봐요. 맞아요. 네. 어쨌든 저도 많이 변한 케이스. 네. 그래서 후천적인 성격은 조금씩 변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해주시겠어요? 사람 간의 궁합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저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애시당초 안 맞는 그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사주라던가 점 뭐 이런 거 보러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힘을 믿는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미묘하게 분명히 궁합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직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 너무나 싸운대요. 근데 검사를 하고 나면 왜 싸우는지 알겠는 거죠. 이게 이래서 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솔루션을 드리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남자, 여자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봤을 때 조금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연애든 결혼이든 비슷한 사람에 끌릴까요? 반대에 끌릴까요? 반대가 끌려요.
네, 맞아요. 대부분 연애 관계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나의 결핍, 그것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반쪽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난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한쪽을 그렇지. 채워준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직장 안에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나하고 좀 비슷한, 내가 완벽주의면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이 편할 수가 있지만 남녀 간의, 이성 간의 관계로 만났을 때는 좀 반대가 끌릴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궁합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성격이 유전될까요? 이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뭔가 부모님을 닮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1순위가 부모님의 성격이 나오지 않더라도요. 1, 2, 3순위 안에는 부모님의 성격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환경,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양육 태도를 취했는가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간혹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 녀석은 가면 갈수록 지혜비 닮는다고. 모든 집에나 다 통용되는 그 말?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땐 모르겠는데 크면 클수록 아빠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많아요. 나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 엄마의 모습이 나온다. 맞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의 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성격은 유전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인가요?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우리 같은 성격이지 뭐. 나 왜 동의가 안 되지? 저 일단 남편한테 좀 물어보고 올게요. 이게 왜 나는 왜 남편한테 물어보러 가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친절령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구분은 그게 뭔가 내 성격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가해를 당하거나 법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성격이 아니라면 사실은 좋고 나쁜 성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궁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형과 어떤 유형의 궁합을 조금 샘플로 소개를 해주실 건지. 제가 그 연인 간의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연인들 중에서 정말 많이 만날 수 있는 커플이었어요. 주도형 남자와 친절형 여자였습니다. 이 둘은요, 약간 원시시대 커플. 네, 전형적인 남자와 전형적인 여자. 맞아요. 뭔가 남자가 나가서 막 사냥을 하면 그 와이프는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하고 이제 이런 느낌의 사람이거든요. 뭐 현대사회에 와서는 조금 변형이 되지만 딱 그런 유해. 그래서 아마도 너무나 많이 보여지는 커플들이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도형의 연애와 결혼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도형의 연애는요, 약간 보호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너무 오글거려요. 그냥 내가 이 여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 연애 관계를 스포츠 시합처럼 진행시키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스포츠 시합처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안전한 곳이야가 아니라 세상은 굉장히 전쟁터야. 이 전쟁터 속에서 너는 내 품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여자분하고 굉장히 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긴 하지만 열정적인 관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같이 뭐 교육을 들으러 다니거나 같이 뭔가 스포츠 경기를 보러 다닌다든지 이런 되게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좀 봤을 때는 좀 거칠다? 네, 그 다음에 표현도 그럼 잘 못하겠죠. 사랑한다, 투박할 것 같아. 좋아한다, 못해요. 그래서 한 번만 말을 좀 해달라. 애걸복걸하면. 애걸복걸. 네, 애걸복걸. 네, 그래도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지는 것 자체가
자기가 굉장히 굴욕적인 감정을 든다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내가 훨씬 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내 사람으로 딱 만든 다음에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연예인으로 따지면 그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 느낌 딱 오시죠? 그 다음에 김구라 씨 그런 느낌인 거죠. 굉장히 남자답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은 제 남편이 주도형이거든요. 전형적인 지금 주도형과 친절형인 거죠? 네. 걸렸네. 그런데 남편이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내 사람이 딱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대를 트레이닝 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트레이닝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김치찌개를 잘할 뿐이에요. 저는 그러면 우리 정아 요리 경연대회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취미로 글 쓰는 걸 좋아해요. 네? 그러면 우리 정아 자, 그 책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번 돼볼까? 이런 동등한 관계로 보기보다는 자기보다 한참 애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보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또 그런 거 은근 좋아하잖아요. 살아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를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원래 굉장히 겉으로 강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이렇게 좀 이런 이 마초 성향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속이 가장 여리다. 열이기 들어봤어요. 때문에 몸에 갑옷을 입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여린 부분을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알아요. 그 사실 주도형이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굉장히 번외의 얘기인데 그 사연 있는 여자들이랑 연애를 많이 합니다. 왜? 사연 있는 여자들. 왜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굉장히 아픔이 많고 이런 분들한테 훅 끌리는 거예요. 쟤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사연 있으셨어요? 전 아니에요. 과거의 여자들이. 그래서 사실 제가 주도형을 만났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다. 그러면 조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주도형들은 결혼을 하면 진짜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우리 가족들은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걱정도 하지 마. 맞아요. 네. 정말 내 처자식은 절대 굶어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성실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또 단점은 너무 그 처자식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려고 한다는 거. 주말에 등산 간다. 다 같이 가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자고 싶은데 이런 네, 거 안 돼요? 맞아. 안 돼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힘들이 많아서 아빠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주도형이 여성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시댁에서 예를 들어서 명절에 갔는데 자신은 전부치고 남편은 쉬고 있다? 이런 거 못 봐줍니다. 그래서 사실 주도형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며느리를 좀 공평하게 봐주시는 시댁에 들어가면 괜찮지만 이 뭔가 상하관계가 나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딱 받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동양 문화권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이런 경향들도 왜 저만 설거지 해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당신은 네. 여기서 전 부치세요. 그것도 또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시어머니 깜짝깜짝 놀래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친철형 여성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에너지가 이런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겁니다. 주도형 남자가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 그쵸. 그리고 감이 안 까불어요. 말을 굉장히 잘 듣는단 말이에요. 전 되게 잘 까불거든요.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여행지를 그냥 따라가고 그냥 당신이 기뻐하면 저도 좋아요.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어렵네요. 절대 안 되죠. 저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연예인으로 말씀드리면 그 신혜라 씨, 그 다음에 요즘에 가끔 TV에 많이 나오시던데 소희연 씨도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유인나, 그러니까 뭔가 되게 러블리하고 사랑스럽고. 그러네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친절형 여성분들이 되고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나 아니면 어쩔 뻔했어. 막 알아달라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주는 것만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신 내가 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뭐 될 수 있었겠어? 이런 얘기들을 입 밖으로 하니까 저희 남편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 또 그래요? 기승전 박정하구만. 근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되게 힘드실 거거든요. 왜요? 안 맞춰주니까. 왜 나도 맞춰줘. 나 저기 가고 싶어.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고요. 상대방에 맞춰서 캐릭터를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친구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뀌면 그 바뀌는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포인트로 내 모습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가 날씬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막 급다이어트. 진짜 상대가 똑똑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럼 대학원에 가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성장해 있는. 야, 그래서 대학원 간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타인의 욕구에 맞춰서 행동을 하다 보면 마음에 공허함이 오죠.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뭐지? 그래서 연애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 사람한테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적절한 균형을 맞추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쉽게 따라오는 남자들에게 별로 끌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도형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제대로 해주지 않지만 뭔가 비슷한 유형하고는 별로 안 만나고 싶은 거죠. 네,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뒷쫓기하는 사람, 뭔가 부족하고 내가 채워주면 이 사람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한테 좀 끌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결혼을 하면 이분들 장난 아니죠. 어떤 면에서요? 너무나 훌륭한 양육자이면서 아내가 되죠. 네, 그래서 정말 남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관리해주는. 파마도 시켜야 되죠. 옷 입는 것도 챙겨야 되죠. 네. 눈썹 문신도 해줘야 되죠. 해줘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다 해주신 거죠? 그거? 그럼요. 지금 저기 옆에 지금 어디 숨어 계시는데 설득이 안 되네. 윤빛교환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네, 그래서 집안에 굉장히 대소사나 이런 것들도 잘 챙기고요. 좀 힘든 부분도 있죠. 뭐냐면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그래서 뭐랄까요? 왜 옛날에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밥상 이렇게 한가득 차려놓고 자식 앞에 앉혀놓고 너 이것도 먹어봐 하는 엄마들 있죠. 네네. 근데 자식들이 행복해하지 않아요. 엄마 좀 내가 알아서 할게. 맞아. 좀 둬 이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머님 세대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요 조력형의 어머니상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건강해지면 영화 올가미 보셨어요? 네. 무섭네요. 갑자기 무섭네요. 굉장히 불건강한 케이스인데 네. 내 자식하고 절대 분리가 안 되는 엄마. 이 자식이 분명히 성인이 되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집착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참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도형의 남자와 친절형의 여자가 만났을 때 일단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궁합 자체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또 이제 좋은 점들은 또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네, 주도형의 남자가 친절형 여자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칭찬과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줘라. 근데 그 칭찬과 인정의 말은요, 나한테만 해주시면 안 돼요. 또 누구한테 해야 돼요? 공개적. 많은 사람이 듣는 곳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지금 해달라는 이야기. 맞아요. 저 옆에 계시는데. 저기 주도형의 남편님. 네, 듣고 계시나요? 공개적으로 한번 해달래요. 뭐 유튜브 통해서 한번 해보시죠. 오늘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공개적으로다가 칭찬 벌써 화난 것 같은데요? 살짝 끼셨어. 부부싸움 각.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연애 관계에서도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한테 온 에너지가 다 쏟아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주실
주시는 걸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식이나 아니면 남편한테 다 모든 것들을 올인해서 나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중간중간에 잡아주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형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행동보다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도형의 남자는 말이 뭐가 중요해? 행동이 더 중요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여성분들은 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계속 의심을 하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시고 굉장히 사랑의 언어들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친절형의 여자가 주도형 남자랑 잘 지내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 넘치는 관계를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열정적으로 같이 뭐 공부를 하러 다닌다든지 뭐 등산에 간다든지 이런 관계, 그리고 화가 많이 나 있을 때에는 좀 기다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간섭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붙잡고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조금 거친 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그의 약간 성향이다라고 좀 인정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주도형의 남자와 또 친절형의 여자가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서로 어떤 점들이 또 잘 맞고 또 어떤 점들을 조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부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 털린 느낌이네요. 근데 이제 대다수 이런 커플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충돌하는 요소가 아닌 채워주는 요소로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일단은 부부 사이든 연인 사이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못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거의 꽂혀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타인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스로 셀프 사랑 많이 좀 해주시고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건강하면 옆에 사람 품을 수 있는 힘도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이런 커플 해주세요. 댓글들이 주르륵 달리면 제가 한번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